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 상상교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나는 읽는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모란을 그린 그림을 보며 화가의 그림 실력과 예술적인 면보다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린 의도, 즉 감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듯 읽어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상자들은 독심술이라도 배워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그건 아니고요. 약속 같은 것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란꽃은 부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혼례 때 모란 병풍을 사용하는 건 부부로 맺어지는 이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라는 축하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미나는 몇 가지의 방법으로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그 방법은 그려진 사물의 이름을 같은 발음의 다른 글자로 바꾸어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음이자로 읽기라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갈대와 기러기를 함께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갈대는 로이지만 소리를 빌려 늙을 로의 뜻을 의미합니다. 기러기는 안으로 쓰는데 소리를 빌려 편안할 안의 뜻을 나타냅니다. 즉 편안한 노후를 보낸다는 의미의 노안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음이자로 읽을 경우 중국 문화권의 영향으로 한자의 중국 발음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그려진 사물이 갖고 있는 우화적 의미를 그대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란꽃 그림을 들 수 있습니다. 모란은 꽃중의 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 부귀화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모란은 부귀라 읽힙니다. 또 포도나 박처럼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모양을 그린 것은 자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림은 반드시 열매가 덩굴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열매는 자손을 의미하고 덩굴은 한자로 만대이므로 음이 같은 만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덩굴채 그려야 자손이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는 자손 만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려진 사물과 관련된 고전적 문구를 상기하여 읽는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물고기 여러 마리가 노는 장면을 그렸다면 어유도가 됩니다. 어유는 사기의 노자전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주나라에 갔을 때 노자와 예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돌아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새는 날고 고기는 헤엄치고 짐승은 달리는 것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달리는 것은 그물을 쳐서 잡고 헤엄치는 것은 낚시를 들이워 잡고 나는 것은 활을 쏘아 떨어뜨릴 수 있으나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고 하니 나는 용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용과 같이 전혀 잡히는 것이 없다. 라고 기록된 내용을 상기시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알아갈수록 재미는 있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유로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흘려버리는 줄도 모른 채 새로운 것만 찾아 헤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가 흔히 보았던 미나 중 호작도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